살이 빠질 때 가슴부터 빠져요. 어떡하죠? 가슴부터 빠지는 분들은 보통 안 나오는 분들이에요. 키토하고 나서 가슴 커지면서 살이 빠졌다는 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많이 드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탄고지 키토제닉 1타 강사 김윤겸입니다. 질문들을 취합해서 Q&A를 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탄고지 키토제닉이 지방을 먹는 거 아닌가요? 지방이 몸에 쌓일 것 같은데. 대부분이 갖고 있는 인식인데 요거는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키토제닉에서 제일 핵심적으로 다루는 건 인슐린이에요. 인슐린이 높은 상태에서는 지방을 먹으면 지방으로 쌓입니다. 왜냐면 인슐린이 지방 분해를 억제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을 먹으면 분해돼서 몸에 이미 있는 지방세포에 흡수가 돼요. 그 다음에 인슐린이 낮으면은 분해해가지고 에너지로 사용하는데 인슐린이 높으면 얘가 잠겨서 안 나옵니다. 살이 찌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인슐린을 낮게 유지하면은 지방을 먹어도 지방을 에너지로 바로바로 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탄수화물을 적게 드시면 돼요. 탄수화물 적게 먹으면 인슐린 수치가 낮게 유지되고 그러면 먹고 쓰고 이런 상태가 유지됐기 때문에 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뇌가 포도당을 에너지로 쓴다고 들었는데 탄수화물을 그래서 줄여야 되나요? 여러분이 탄수화물을 안 먹는다고 해서 우리 몸에 포도당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키토제닉을 해도 공복 혈당치가 80 정도는 나와요. 대부분의 건강한 사람은 공복 혈당이 80 정도는 나올 건데 이 80이 몸에 포도당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80을 보통 건강한 수치로 봐요. 뇌에서는 포도당을 쓰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80으로 유지되는 거예요. 탄수화물을 안 먹어도. 이게 어떻게 유지되느냐? 우리 몸에는 당 신생합성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안 먹어도 포도당을 만들어요. 왜냐면 에너지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먹는다고 해서 뇌가 끊기고 막 이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두 번째로는 포도당이 없어도 우리 뇌는 케톤이라는 물질을 에너지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지만 저는 쓸 수 있다고 보는 편이에요. 어쨌든 키토제닉을 하면 우리 몸에서 케톤이라는 물질을 만들고 이 케톤이 뇌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뇌가 오히려 잘 돌아가는 거를 경험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업무가 너무 바쁘다거나 진짜 중요한 일을 해야 될 때는 일부러 키토시스를 유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뇌를 더 잘 돌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렇다고 지방을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지방을 먹어야 되죠? 이것도 진짜 중요한데 씨앗기름 안 좋습니다. 씨앗기름 중에서 포도씨유, 해바라기씨유, 또 카놀라유는 GMO이기 때문에 더 안 좋고요. 올리브유는 괜찮아요. 들기름도 괜찮습니다. 이건 이제 다 불포화지방이고, 포화지방, 즉 상온에서 고체인 지방은 버터, 라드 다 괜찮고 고기에 들어있는 지방이 가장 좋습니다. 그 지방 안에 비타민이나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고기 하나 먹으면 다 퉁칠 수도 있어요. 이런 몸에 좋은 지방들을 채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되게 자세하게 다뤘기 때문에 그 영상 띄워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방을 먹어도 되니까 튀김도 먹어도 되는 거예요? 튀김은 안 돼요. 이 튀김은 탄수화물에다가 지방을 합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방이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 탄수화물을 먹는 거죠. 그리고 지방이 탄수화물을 만나서 산화가 되면은 몸에 정말 안 좋기 때문에 무조건 피하는 게 좋습니다. 버터가 맞는 거예요? 버터가 맞는 거예요? 버터 이게 맞습니다. 닭가슴살 먹으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닭가슴살 먹으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닭가슴살 굳이 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키토제닉에서 선호하는 거는 적색육이에요. 돼지, 소, 양 이런 친구들이고, 닭이나 이런 가금류들 있죠. 걔네를 백색육이라고 하는데 보통 적색육에 에너지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드시는 게 좋을 거고, 닭가슴살에 올리브유 해서 버터하고 먹어도 돼요. 저도 가끔 먹어요. 육류 중에서 나쁜 거는 크게 없습니다. 키토 하면서 근육도 만들 수 있는 건가요? 만들 수 있죠. 이거 다 키토 할 때고요. 물론 지금은 제가 운동량 자체를 줄여버려가지고 저 정도의 근육량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충분히 가능하고요. 탄수화물을 좀 지혜롭게 사용하시면 더 좋은 효과가 있을 거예요. 이것도 제가 다음에 컨텐츠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떡볶이, 피자, 치킨 안 먹고 어떻게 살아요?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다른 다이어트 하면 그거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잖아요. 너무 먹고 싶고 안 먹으면은 이게 폭식으로 이어질 것 같다? 좀 드세요. 근데 평소에는 드시지 마시고, 그런 음식 지금까지 먹고도 죽지는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소량으로 지혜롭게 드시면은 키토제닉 유지하는 것도 가능은 합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었고요. 근데 기본적인 원칙에는 어긋나는 거죠. 그리고 절대로 몸에 좋지는 않고요. 그런 음식이 들어갈 때마다 우리 몸의 소화기관과 대사가 교란이 됩니다. 원래 작동하던 방식이 고장나는 거예요. 절대 좋지 않기 때문에 저는 완전 비추합니다. 배가 안 고프면은 밥을 안 먹어도 되나요? 배가 안 고프면 안 먹어도 됩니다. 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특히 육류를 많이 안 드시다가 처음으로 많이 드신 분들은 배가 오랫동안 안 고파서
이틀도 굶을 수 있겠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때는 그래도 됩니다. 근데 이게 습관이 된다거나 먹는 양이 극도로 줄어든 채로 장기간이 되면 이때는 좀 대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설정을 해야 돼요. 지금 제가 딱 정해드리면 이 말만 믿고 그대로 가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좋지가 않고요. 여러분 몸 상태에 따라서 계속 변형을 하셔야 됩니다. 회는 먹어도 되나요? 회 드셔도 되죠. 이거 근데 하나하나 다 하면 조상님들은 다 고봉밥 드셨는데 왜 탄수화물 먹으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걸 먹고 하루에 8시간씩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거 안 먹으면 그분들은 죽습니다. 목숨 걸고 먹어야 되는 거고 집에 남는 게 쌀밥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힘을 내서 다시 일을 하고 돈을 벌려면 그거라도 먹어야 되는데 활동량이 뒷받침이 되니까 문제가 없는 겁니다. 탄수화물 흡수해서 혈당치 높아져도 그 혈당을 다 에너지로 써버리니까 이게 몸에 쌓일 일도 없고 인슐린에 문제도 안 생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컴퓨터 앞에서 하루에 8시간씩 앉아있고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일은 손가락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때 고봉밥을 그렇게 많이 먹는다. 그럼 이게 다 체지방으로 갈 거고 인슐린도 고장날 겁니다. 여러분 생활에 맞는 건 키토제닉이랑 저탄고지예요. 키토제닉 하면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되나요? 노화 방지에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일단 노화라는 거는 우리 몸에 있는 세포가 늙는 거거든요. 피부가 됐든 장기가 됐든 세포가 늙는 건데 세포가 왜 늙냐? 그 안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만드는 활성산소 때문이에요. 활성산소는 과식을 할 때 보통 제일 많이 나오고 노안을 동안으로 바꾸려면 그 세포를 회복시켜야 돼요.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식을 멈추고 활성산소를 줄여야겠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를 치유를 해야 되는데 이때 제일 좋은 게 케톤체예요. 케톤체가 미토콘드리아에 작용을 해야 얘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노화가 멈추고 도안이 되겠죠. 당뇨인데 키토제닉 해도 되나요? 당뇨면은 키토제닉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물론 제가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주치의랑 상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일단 당뇨의 원인을 보면은 답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당뇨라는 게 결국 과잉 탄수화물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 게 가장 큰 원인이죠. 요건 제2형 당뇨고 1형 당뇨는 좀 다르긴 합니다만 2형 당뇨를 치료하는 건 곧 인슐린 저항성을 치료하는 것과도 똑같아요. 그럼 인슐린 저항성은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저탄수화물을 해야 됩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사실 세포가 이제 배가 불러가지고 더 이상 포도당을 흡수하지 않겠다고 생떼를 피우는 거랑 똑같은데 이 세포를 굶겨버리면 세포도 배가 고프니까 포도당을 달라고 하겠죠. 이 상태가 바로 인슐린 민감성이 회복되는 상태예요. 이 상태를 만들려면 결국 저탄수화물밖에 답이 없고 그러려면 배가 고프니까 지방으로 이걸 에너지를 보충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탄고지, 저탄건지, 키토제닉이 답인 것이죠. 물론 주치의와 상담은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살이 빠질 때 가슴부터 빠져요. 어떡하죠? 그건 사실 제가 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겪어보진 못했어요. 근데 저희 단톡방에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키토제닉 사례들을 보면 여자분들이 많아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슴부터 빠지는 분들은 보통 여성 호르몬이 많이 안 나오는 분들이에요.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오면은 오히려 더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지난번에 저희가 인터뷰한 분은 카니보어를 하는데 가슴이 커졌다고도 하죠. 그리고 저희 단톡방에서도 키토하고 나서 가슴 커지면서 살이 빠졌다는 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이 걱정이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여성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집중을 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양질의 지방을 많이 드셔야 돼요. 그리고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과잉 탄수화물이나 정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우선입니다. 키토제닉 하시면 돼요, 그냥. 영상 초창기에 진화론적 관점으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진화론적으로 키토가 맞다는 이유가 뭐예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우리 몸은 간헐적 단식과 키토제닉에 최적화된 상태로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면은 자연스럽게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 다 호모 사피엔스죠. 그 호모 사피엔스의 역사가 한 30만 년 정도 됐다고 해요. 그 전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30만 년 전에 지구에 뭐가 있었을까요? 논이 있나요? 밭이 있나요? 절대 없습니다. 그때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거라고는 직접 동물과 싸워서 사냥해서 먹을 수 있는 고기밖에 없었어요. 그게 아니면은 들판에 피어있는 풀 정도 되겠죠. 여름에 나와있는 과일이라든지. 근데 우리 인간이 진화했을 때 동물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뇌예요. 뇌가 커지면서 지능이 높아졌고 그러면서 인류라는 하나의 종족이 번성을 한 건데 이 뇌가 커지려면은 외부에서 엄청나게 고칼로리의 식품으로 에너지를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당시 30만 년 전에 고기를 안 먹었다면 풀이나 여름에만 먹을 수 있는 과일로 하루에 막 2000칼로리 이상을 충족할 수 있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인류는 고기를 주식으로 삼지 않았으면 이 정도 사이즈의 뇌를 못 만들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맞다는 걸 알 수 있을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 고기
어떻게 먹었냐를 돌아보면 분명히 수컷들이 무리를 지어서 사냥에 성공을 해야만 고기를 먹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사냥에 성공하는 게 쉽나요? 우리 인간보다 몇 배는 큰 짐승들과 목숨 걸고 싸워서 이겨야만 사냥에 성공하는 건데, 그러려면 기껏해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사냥에 성공했을 겁니다. 그 일주일을 공복으로 버티는데 이제 적응을 하면서 만들어진 게 키토시스라는 시스템이고요. 그때 만들어지는 케톤체로 음식이 없어도 버틸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거는 당연한 거고, 결국에 인류가 진화를 하고 번성을 한 거는 고기를 먹었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키토제닉을 하면 건강해지는 거겠죠. 원래 생긴 대로 먹기 때문에.